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해당 수업은 이주민의 공익실천 사례로 배우는 역사교과의 다문화 수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교과서 내의 단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요소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역사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구체화하여 그 중에서도 시혜적 관점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차별적 시선의 대상이 되었던 이주민들의 공익실천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혜적 관점뿐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공감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는 것까지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두 출석했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오늘 배울 수업은 지난 1, 2차 시에 이어서 이주민의 공익실천 사례로 배우는 역사교과의 다문화 수업이에요.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네. 우리 지난 1, 2차 시에 배웠던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1차 시에는 영화 엘리멘탈 속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 중 한 명의 인물을 골라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 써보기 활동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2차 시에는 현실 속 인물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자기가 작성해보고 또 시혜적 관점을 탈피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봤었죠. 이제 기억날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3차 시에는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시작!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칼럼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오늘 역사 속 사례에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이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칼럼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학습지 받았을까요? 네. 학습지 첫 장에 보면 인물 3명과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맞나요? 네. 네, 좋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인물, 어니스트 베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사를 배웠다면 이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인물이 누구인지 이 따옴표 속에 있는 문장과 6가지의 해시태그를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이 따옴표 속에 있는 문장, 우리 다경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나는 죽지만 신부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잘 읽어줬어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신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어요. 이 신보라는 키워드는 첫 번째 해시태그인 대한매일신보를 가리켜요.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가던 시기 우리나라에서 창간된 신문의 이름이에요. 의병운동과 같은 항일적인 기사들을 많이 실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신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니스트 베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조선인이라는 신분보단 영국인이라는 점이 일본이 이 신문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겠죠. 때문에 어니스트 베델은 한국인이었던 양기탁과 함께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어요. 혹시 국채보상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네,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나라의 빚을 갚자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크게 모금운동과 계몽운동으로 나뉘었었는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게 이 대한매일신보였었죠. 이렇게 항일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던 이 대한매일신보는 결국 그가 죽고 난 뒤에 폐간되었지만 이후 1968년엔 어니스트 베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할 만큼 큰 공헌을 하였어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간략하게 어니스트 베델을 소개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습지를 읽어보면서 질문에 답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질문에 답을 작성했을까요? 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경이가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답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더 코리안 데일리 뉴스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셨고 2가지 속성의 언론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대한매일신보와 더 코리안 데일리 뉴스를 통해 일본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한국인들의 저항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발간한 신문을 읽는 모든 한국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 일본에 저항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영국인이라는 나의 신분까지 이용해가며 자유를 향한 그들의 외침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발행된 대한매일신문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뉴스나 특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닌 억압에 맞서는 희망과 저항의 생명선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베델의 입장에서 두 가지 신문의 속성을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베델을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인물은 소록도의 두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 이 따옴표 속에 있는 문장 우리 성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수녀나 간호사나 한센인이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 읽어줬어요. 이 여기서 한센인이라는 키워드는 첫 번째 해시태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를 의미해요. 혹시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있는 학생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센병은 나균이라고 부르는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이 감염되었을 때 피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사람들 사이에 감염된다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시기 이 소록도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이들을 이 소록도로 몰아넣었어요.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이때 소록도에 지어진 시설은 이 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격리 및 수용을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간호 인력도 굉장히 부족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간호 수녀로서 이 소록도에 방문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 소개를 끝마쳤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학습지 속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볼게요. 질문에 다 답을 작성했을까요? 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현이가 한번 답해 주세요. 소록도의 환자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돌아본다면 두 분께 그 시간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소록도에서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사랑과 헌신의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로부터 단절당할 때,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들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그들과 만나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생기고 비로소 다른 사람과 어려움과 기쁨, 슬픔까지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록도에서의 삶은 고난 속에서 작은 빛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이 두 인물의 입장에서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잘 담아내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인물은 파독 근로자라고 하는 파독 광부, 간호사 이 두 직업군이에요. 우리 이 직업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제 따옴표 속에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후신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클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나자. 지상에서 만나자라는 뜻의 문장이래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시태그로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서독 경제예요.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실업난을 겪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네, 좋아요. 근데 이와 동시에 서독에서는 굉장히 심한 노동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두 국가의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에 국가끼리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 양국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근무했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기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들이 꿋꿋이 이제 일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보낸 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 글릭 아우프라는 말은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가기 전 무사히 돌아서 나오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서로의 손을 맞대고 외쳤던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장 역할로 머나먼 타지에서 번 돈,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네. 네,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민 씨와 그의 아내가 이 광부와 간호사의 역할을 맡기도 했었죠. 그럼 이렇게 파독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학습지 내용을 읽어보고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 작성했을까요? 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후신이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세요. 파독 당시 한국과 서독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자부심을 느끼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일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광산이나 병원에서 일하며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은 생각보다 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의 활동이 한국과 독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목표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지만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돕는 훨씬 더 큰 목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자부심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줬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3차시 속에서 역사 속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 이 한국 역사 속 이주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칼럼을 써보는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칼럼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자 해요. 칼럼은 우리말로 논평이라고 하여서 어떤 글, 말, 사건과 같은 내용에 자신이 논하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문이나 잡지 따위의 특별 기고, 그러니까 발표하기 위해서 보내는 글에 실리기도 하는데 주로 시사, 사회, 풍속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서술해요. 예시를 들자면 기자가 쓰는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칼럼은 자신의 생각, 주장 등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칼럼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방금까지 보았던 3명의 역사적 인물 중 1명 혹은 여러 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을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또 인물의 공익 실천 사례와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분명하게 글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빈칸 안에 있는 2가지 요소 중 1가지 요소는 꼭 들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는데 이주민의 공익 실천 사례가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칼럼을 다 작성했다면 이 칼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 QR코드에 접속하면 이런 패들렛이 나와요. 이 패들렛 속에서 여기 있는 더하기 칸을 눌러서 자신의 칼럼을 게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친구들의 칼럼을 함께 살펴보면서 댓글을 남기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오늘 3차 시에 걸친 역사교과의 다문화 수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화 엘리멘탈, 그리고 현실 속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 인물들까지 다양한 이주민들의 공익실천 사례를 보았고 또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선생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공감을 위해 필요한 전 단계예요. 이해와 공감이 쌓여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